이걸 제가 직접 마셨단 말입니까? 한양 제일의 부자 상인이 명약이라 믿고 마신 것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생이기에 이토록 통쾌하게 골탕 먹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임만복이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고 배는 장독대만큼 불룩하였으며 손에는 언제나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임만복의 집은 공주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창고가 12채, 그 안에는 쌀이며 비단이며 온갖 귀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그러나 임만복은 단 한 번도 그 재산을 남을 위해 쓴 적이 없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 베풀면 거지가 되고 아끼면 부자가 된다. 이것이 임만복의 신조였습니다. 동네 아이가 배고프다 울어도 모른 척. 이웃집 노인이 약값이 없어 알아누워도 못 들은 척. 심지어 자기 집 머슴에게는 밥도 반만 퍼줬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이를 게을리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공주 사람들은 임만복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두쇠 영감, 자린고비. 그 영감 손에서 엽전 한 입 뽑아내느니 호랑이 수염 뽑는 게 낫다. 그리고 공주에서 하룻길 떨어진 곳에는 연화정이라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 매향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매향은 나이 23.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목소리는 꾀꼬리 같고 손끝은 새하얀 연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매향이 가진 가장 큰 재주는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이었습니다. 매향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웃게도 울게도 스스로 부끄럽게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향이 어린 시절 거두어 키워준 주막 주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순이 넘은 할머니가 하루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매향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매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욕심입니다, 할머니. 욕심이? 예.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이 제 발로 구덩이에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아주 신나게요. 할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매향 자신도 할머니도 그날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통쾌한 방식으로요. 임만복이 연화정 주막을 처음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장날마다 공주 장터를 돌며 물건을 사고 팔던 임만복은 어느 날 연화정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근방에 이런 주막이 있었나. 임만복은 원래 주막에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한 잔에 엽전 한 입이면 그냥 집에서 냉수 마시는 것이 낫다는 주의였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이 안으로 향했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여러 손님들이 한창 떠들썩하였고 그 한가운데 매향이 앉아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얼굴이 고왔습니다. 임만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임만복은 그날부터 연화정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 기생에게 돈 한 푼 안 쓰고 환심을 사겠다. 이것이 임만복식 계산이었습니다. 매향은
임만복을 처음 보는 순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아, 저 배 나온 영감이 그 구두쇠 임만복이로구나. 공주에서 임만복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날마다 물건 값을 반으로 깎고 덤으로 주는 것도 다시 빼앗아 가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매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임만복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쉰이 넘으면서부터 기력이 달리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주 제1의 의원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기혈이 막혔습니다. 산삼을 드셔야 합니다. 산삼이 얼마요? 좋은 것은 100냥은 넘어야지요. 100냥. 임만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버렸습니다. 100냥이면 그냥 아프고 말지. 그러나 몸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임만복은 날마다 연화정에 와서 매향 앞에서 건강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죽겠어. 좋은 약이 없을까? 산삼은 너무 비싸고 싸고 좋은 약이 없겠나. 매향은 그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어느 날 임만복이 여느 때처럼 연화정에 들어서는데 매향이 방 한쪽에 작은 단지를 하나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임만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뭐요? 매향이 고개를 들어 임만복을 보더니 얼른 단지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만복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감추시오? 그냥 귀한 것이라서요. 귀한 것, 뭔데요? 매향은 한참 망설이는 척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영감님, 사실 이건 제가 한양 가는 길에 도사 어른께 얻어온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명약이라 하셨어요. 명약. 임만복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떤 명약이요? 이것을 꾸준히 드시면 기혈이 뚫리고 50년은 더 사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이게 냄새가 좀 독특합니다. 그것만 참으시면 되는데 아무나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임만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싸고 좋은 명약. 기혈이 뚫린다. 50년을 더 산다. 이보다 솔깃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 나한테 파시오. 매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영감님. 이건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돈 들이면 되지 않소. 이건 저도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요. 도사 어른께서 절대 돈 받고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임만복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도사 어른이 직접 주셨다고요? 예. 제가 한양 가는 길에 험한 비탈에서 쓰러진 노인을 업어드렸더니 알고 보니 도사 어른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겠다 하시며 이 단지를 주셨지요. 임만복은 속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주막 한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늙은 나그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도사 어른의 명약이라면 진짜 귀한 것이지. 나도 그런 약 한 번만 얻어보면 소원이 없겠네. 옆에 있던 보부상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소. 내 친척이 그런 도사 어른한테서 환약을 얻어먹고 20년 묵은 등병이 나았다 하더이다. 임만복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임만복은 쉽게 지갑을
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 약이 뭔지. 매향이 천천히 천을 풀었습니다. 단지 뚜껑을 살짝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으억. 입만복이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그러게요. 냄새가 독특하지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드시는 것이랍니다. 이 냄새를 참고 드실 수 있는 담력이 있는 분이라야 효험이 있다 하셨습니다. 임만복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색깔은 거무스름하고 묽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험이 있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감님. 도사 어른 말씀만 믿을 뿐이지요. 나그네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좋은 약은 다 쓴 법이지요. 산삼도 날 것으로 먹으면 얼마나 쓰고 쏩니까? 냄새 나는 것이 오히려 진짜라는 증거 아니겠소. 입만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요? 안 판다니까요. 오, 냥. 매향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드시겠습니까? 5냥이면 되겠소. 안 되겠소. 매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사 어른께서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감님이 이렇게 간절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그럼 파는 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것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숨에 다 드셔야 합니다. 조금씩 나눠 드시면 효험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신 뒤에는 절대 뱉으시면 안 됩니다. 입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오, 냥이요. 입만복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돈을 내어준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엽전 5냥이 매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매향은 단지를 입만복 앞에 놓았습니다. 자, 드십시오. 단숨에요. 입만복이 단지를 들었습니다. 코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 사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매향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남이, 나이는 매향과 동갑내기였습니다. 복남이는 연화정 옆 두부집 아들로 성격이 어수룩하고 착하기가 솜사탕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남이가 어느 날 매향을 찾아와 울상을 지었습니다. 매향아, 나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입만복 영감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이 됐는데 돈이 없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졌어. 매향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얼마를 빌렸는데? 2냥. 근데 이자가 붙어서 이제 10냥이 됐어. 2냥이 10냥이 됐다고? 응. 그 영감이 이자를 어찌나 높게 붙이는지. 매향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매향이 입만복에게 5냥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복남이가 못 갚은 이자의 반을 채워줄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매향은 복남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볼게. 복남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 매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이 제 발로 구덩이에 걸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것도 아주 신나게. 자,
다시 임만복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단지를 단숨에 비운 임만복이 눈을 번쩍 뜨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냄새와 맛이 독특하지요. 그게 약효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임만복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쓰고, 비리고, 이상한 냄새가. 그때 나그네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감님. 저는 냄새만 맡아도 못 마시겠던데. 보부상도 감탄했습니다. 역시 영감님은 담력이 남다르시다니까요. 임만복은 그 말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허허, 이 정도야. 50년을 더 살자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매향은 고개를 숙여 웃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만복이 단지를 다 비우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매향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약은 사흘간 하루에 한 번씩 드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사흘을요? 예. 첫날만 드시면 반쪽 효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단지도 드셔야 온전한 효험이 나옵니다. 임만복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머지 2단지는 얼마요? 처음 것은 영감님이 간절하셔서 5냥에 드렸는데 나머지는 각각 5냥씩 더 드려야겠습니다. 뭐요? 그럼 합쳐서 15냥이란 말이요? 그게 싫으시면 할 수 없지요. 다른 분께 드려야겠습니다. 나그네가 슬쩍 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파시겠소. 저도 기력이 달려서. 임만복이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말했소. 이미 5냥을 쓴 임만복으로서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5냥을 날리느니 10냥을 더 써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나았습니다. 임만복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도 임만복은 연화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단지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단숨에요. 임만복이 코를 막고 들이켰습니다. 꿀꺽. 또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마지막 단지를 비우고 나서 임만복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됐소. 사흘을 다 채웠으니 50년은 더 살겠구먼. 그러시길 바랍니다, 영감님. 그날 저녁 연화정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보부상들, 인근 마을 농부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걸 봤지 뭐요. 뭔데요? 나그네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공주 구두쇠 임만복 영감이 기생한테 15냥을 냈답니다. 뭐요? 그 자린고비가요? 그것도 웃기는 것이 그게 명약이라고 사서 사흘 동안 매일 와서 마셨다는데 도대체 무슨 약이길래요? 나그네가 뒤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 색깔이 거무스름하고 냄새가 고약하다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려는데 그때 매향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빈 단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매향이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확 퍼지는 냄새. 사람들이 일제히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뭐요? 매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뒷간에서 퍼온 것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화정은 폭소로 뒤집어졌습니다. 하하하하. 세상에, 임영감이 그걸 사흘 동안 마셨단 말이오. 아이고,
배야.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며 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우습소? 문이 열리며 임만복이 들어섰습니다. 연화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임만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매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시끄럽소? 매향이 임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슨 사실? 제가 영감님께 드린 그 명약 있지요. 오, 그거 요즘 기력이 좀 나아지는 것 같소. 역시 효험이. 그것이 뒷간에서 퍼온 것이었습니다. 임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요? 뒷간 물이었습니다, 영감님. 그게 무슨... 임만복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자줏빛이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마셨단 말입니까? 그 소리에 참고 있던 연화정 손님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하하하하. 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만복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기생이 감히 내가 15냥을 냈는데. 매향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임만복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뭐요? 영감님께서 복남이에게 빌려주신 2냥, 이자를 붙여 10냥으로 만드셨지요. 임만복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요? 5냥은 그 이자값이옵니다. 나머지 10냥은 원금 2냥과 그동안 복남이가 흘린 눈물값이고요. 연화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임만복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이 제 발로 구덩이에 걸어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며칠 후 공주 장터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구두쇠 임만복이 뒷간물을 15냥에 샀다더라. 세상에, 그 자린고비가 기생한테 속았다더라고. 아이고 시원해. 임만복은 한동안 장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복남이네 두부집 앞에 엽전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2냥이었습니다.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원금만 받겠다. 복남이가 그 쪽지를 들고 매향에게 달려갔습니다. 매향아, 이거 혹시 임영감이? 매향이 쪽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영감도 사람이긴 사람이었나 보네. 탐욕이 눈을 가리면 사람은 제 발로 구덩이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요. 임만복은 그날 이후 이자를 조금 낮추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남이네 두부를 살 때만큼은 값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요. 매향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약효 아니겠냐고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